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원입니다. 2월 7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벤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7일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에 열립니다. 2차 회담을 20일 앞두고 북미 간 실무협상도 평양에서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재를 포함한 사건 사고 신고도 줄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네이버와 NC소프트, 쿠팡 등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들이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성장의 주 동력을 혁신 성장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된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창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의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신설법인 10만 개 돌파로 사상 최대, 벤처 투자액도 전년 대비 44%나 늘어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는 벤처기업도 600개 이상으로 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제전자제품 박람회에도 우리 기업들이 참가해 혁신상을 많이 받았는데 중소중견기업 제품들도 다수 수상했고 그중 창업벤처기업도 6곳이나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반드시 새로운 분야의 혁신만 중요한 것은 아니라며 제조업 혁신을 근간으로 해 다른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적들이 나온다면 국민들도 규제 유무 차이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달 자영업자 간담회 등 경제 행보를 계속 이어갑니다. 청와대는 경제 챙기기 일정을 폭넓고 또 깊이 있게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지난달 초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초청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문재인 대통령. 새해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만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오늘 새해 들어서 맨 먼저 중소기업인들과 벤처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어서 대기업,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 노동계 이런 다양한 경제 주체들을 차례로 만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만남 이후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대기업,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타운홀 미팅을 가졌습니다. 비공개였던 양대노총과의 면담까지 합하면 한 달에 3번 경제 주체들과 만남을 가진 겁니다. 또 지역경제 투어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을 취하며 우리 과학기술의 현재이며 미래인 대전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향해 출발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달 만에 다시 벤처기업인들만 불러 간담회를 연 것은 새해 경제 행보에 올인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경제 활력 행보를 당분간 이어갈 전망입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 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내일 민생경제의 최일선에 있는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합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정책, 자치분권 등 주요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중순경에는 스마트시티 전략 추진보고회를 열고 부산을 찾아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로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밝힐 계획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과의 대화도 추진합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만을 위한 청와대 초청 행사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하는 것이라며 자영업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TV 정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의 순직을 추모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SNS에 올린 추모글에서 고인이 정말 자랑스러운 남편이자 아버지였으며 명예로운 대한민국의 아들이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또 설 연휴에도 고인에게는 자신과 가족보다 응급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먼저였다며 숭고한 정신을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고 윤한덕 센터장은 설 연휴인 지난 4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정부가 개발이 막힌 접경 지역에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 일대를 한반도 평화벨트로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인천시 강화군부터 강원도 고성군까지 비무장지대 남측 456km를 잇는 DMZ 도보여행길. 오는 2022년까지 286억 원을 들여 통일을 여는 길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 한탄강의 주상절리협곡에는 내년까지 611억 원을 투입해 119km의 길을 만들고 마치 화채그릇 같다고 해 펀치볼 마을이라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에는 2024년까지 290억 원을 투자해 곤돌라 등을 설치합니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경기와 인천, 강원 등 접경 지역에 13조 2천억 원을 투자해 이 일대를 한반도 평화벨트로 육성합니다. 지난 2011년 수립된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남북관계 개선 등의 변화를 반영해 8년 만에 변경했습니다. 어떤 DM 지역 내에 또 DM 지역 바깥이지만 여러 가지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철원 이런 지역에 여러 가지 우리 주상절리길이라든가 둘레길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지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고요. 새롭게 마련된 계획을 보면 접경 지역 일대에 복합 커뮤니티 센터 10곳을 확충하고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곳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LPG 저장 시설을 갖춥니다. 경기도 연천에는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경기도 고양에는 청년 창업 창작 공간이 들어섭니다. 이와 함께 인천 영종도와 신도를 잇는 왕복 2차로의 평화도로와 철원 통일문화교류센터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기반도 마련합니다. 정부는 타당성 검토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한 뒤 이번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평양에선 이틀째 비건 김혁철 라인의 실무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르면 내일 서울로 돌아올 전망입니다. 최효진 기자입니다.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 Chairman Kim and I will meet again on February 27th and 28th in Vietnam. 평양에선 비건 최혁철 라인 실무 협상이 이틀째 이어져 핵심 의제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율했습니다.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는 이르면 내일 한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비건 특별 대표가 실무 협의 결과를 한국 측에 가장 먼저 빠르게 설명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내일부터 이틀간 일본 측 북핵 협상 수석 대표인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서울에 파견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와 미국 측과 회동할지 주목됩니다. 한편 두 번째 핵 담판이 베트남 어느 도시에서 열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미국은 경호를 감안해 다낭을 추진하는 반면 북한은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트남 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환영한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뜻을 밝혔습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의미 있는 진전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평화 정책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라며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랜 냉전에서 파생된 불신과 대결의식이,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와 공동번영의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책에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총리는 이어 오늘부터 진행되는 고 김용균 씨의 장례 절차에 대해 관계부처는 소홀함 없이 엄수되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새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 2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와 경찰은 미확인 아동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들이 미세먼지와 식중독에 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과 대통령령안 31건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우선 앞으로 버스 기사들은 운행에 앞서 호흡 측정기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관련 법안이 개정됐습니다. 사업자는 저장